(2026년 4월 20일) 이정훈입니다. 이 방송이 나가는 21일 미국과 이란이 이슬람마바드에서 회담을 할지 안 할지 궁금합니다. 지금 이란은 세속주의하고 신정체제가 대결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세속주의가 신정체제를 이길까? 그게 관건이죠. 똑같은 관점에서 북한의 영도자주의, 아주 거기도 대단한 신정체제죠. 그거를 깨는 충격과 공포를 대한민국은 준비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영국의 대표적인 엘리트 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흥미로운 분석을 했습니다. 지금 이란은 민족주의라고 표현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세큘라라는 건 세속적이죠. 세큘라주의, 세속주의하고 시오라티칼이라 그럴까요? 신정체제가 대결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란이 거기 분명히 정부가 있어요. 앞선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대통령도 있고 장관도 있는데 거기서 결정해봐야 저 신을 대신하는 종교 지도자가 이거 아니야 하고 바뀌고 또 이거 해야지 그러면 그거부터 해야 되고, 그러니까 법치가 안 되는 나라였죠. 그런데 미국이 첫날 전투에서 하메네이를 죽여버렸고 또 많은 충격과 공포를 줬죠. 그러다 보니까 야, 이대로 가면 안 되겠다. 이 신정체제에 따라가다가 아무것도 못하겠다. 지금 이란은요, 이 하메네이가 죽은 지 2월 28일이죠. 오늘이 4월 20. 2달 가까이 돼가는데 아직 장례식을 못 치르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신문이나 쭉 보게 되면은 조선일보조차도 트럼프를 비난하는, 조롱하는 기사들이 많아요. 뭐 트럼프도 사람이니까 흔들리고 왔다 갔다 하는 건 있죠. 그런데 이란의 처지에서 이란을 한번 보는 그런 기사들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 이란은 엄청난 충격 공포를 받았을 겁니다. 그거를 이제 이코노미스트가 이제 조금씩 분석을 해 들어갔는데, 이 종교 지도자가 나라를 이끌다가 죽어버렸어. 장례식도 못해. 이게 뭐냐? 진시황이 죽었을 때 그 조고가 진시황 죽은 거 숨기고 다니면서 자기가 명령을 내리잖아요. 지금 뭐 죽은 거는 그들도 알겠지만은 어떤 집단 지도체제 비슷한, 그러니까 하메네이를 따르던 세력들이 뭔가 구성이 돼갖고 떠들고는 있어요. 그들이 이란 혁명 수비대를 통해서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거와 별도로 정부가 있습니다. 근데 정부도 지금 상황에서 책임지고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지난번에 1차로 파키스탄에서 미국하고 회담이 열렸을 때 80명의 대표단이 왔는데 그중에 결정권자급만 30명이 왔다. 누가 하나 딱 와서 책임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란 정부에 있는 사람들도 책임지고 뭘 결정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가서 거기서 미국 얘기 들어보고 거기 자기네끼리 싸우는데 시간이 더 보내가지고 이란 측 의견이 정리가 안 돼서 이란의 의견이 뭐냐, 그걸 파키스탄이 받아갖고 미국에 전달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들였다. 그러니까 이란은 지금 어떤 상황인가 하면 종교 지도자 측에서도 와해가 돼서 뭐 싸우자 외에는 특별한 게 없고, 그러나 지금 미국이 두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부가 나서서 하는데 정부 측에서도 누가 실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정권을 가진 사람 30명이 다 가가지고 미국과 회담하면서 거기서 자기끼리 토론을 벌이다가 합의를 못 오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하메네이 장례식도 못하는 것도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 정부 쪽에서는 야, 이 미국하고 더 이상 붙으면은 우리는 국가 운영 못한다. 그러니까 그 핵 우리 갖고 있으면 가지려고 할수록 더 얻어맞으니까 주자. 그거 뭐 가져가라 그래라. 그리고 우리는 좀 살자. 이거는 이제 정신을 차린 거죠. 이 종교 귀신에 씌우면은 조금 다른 얘기인데, 제가 기자 때 이 광신도라고 하는 종교를 좀 관심이 있었어요. 세칭 광신. 뭐 시작은 오대양이었습니다. 오대양부터 시작돼가지고 뭐 아가동산도 해봤고 천도선법도 해봤고 들어갔는데, 제가 딱 발견한 거는 흔히 광신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괴물이 아니라 무지무지하게 착한 사람이라는 거. 그리고 세상 물정 모른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속이기 되게 좋아요. 위에서 뭐라고 꽝 하면은
그게 맞느라고 막 따라갑니다. 두렵기 때문에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 세속주의로 오게 되면 어이씨 내가 죽어. 그러니까 얼른 그런 거에 빠져들지가 않죠. 오대양 같은 경우는 그 공포 때문에 이 천장에서 우리 죽자라고 하니까 누군가가 이제 목을 졸라 죽이는 걸 32명이 다 받아들이죠. 그렇게 가는 겁니다. 지금 세속주의를 보이는 정부 사람들은 이제 빠져나왔어요. 근데 아직도 신정체제에 있는 사람들은 충돌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자기는 무서우니까 자기네 세력들을 세워갖고 정부에 일하는 사람들이 출근할 때마다 또는 퇴근할 때마다 데모를 해서 압박을 하고 있어요. 지금 미국이 중요시설은 때렸지만은 테헤란은 사람 사는 곳은 안 때렸기 때문에 거기는 좀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이란을 보면서 이란은 79년도 무슬림 혁명을 하면서 공화국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신을 전파하겠다라고 하면서 국경을 지키는 군대 말고 자기네 체제를 지키고 전파하는 이 혁명수비대를 만들고 그 전파하는 또 특수부대로 쿠두스군을 만들어서 했지만 이들은 근대화되지 못한 겁니다. 우리가 근대화라고 할 때 많이 배우는 게 르네상스부터 됐다고 하는데 그게 뭡니까? 신에 빠져서 나는 없다였는데 내 감정이 나다. 내 이성이 나다. 내 생각이 나다. 옛날엔 생각도 없잖아요. 하느님 생각에 맞추는 식으로. 그래서 그게 나중에 르네상스가 가다가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그러면서 이제 정치적으로는 교황의 말에 따르던 이 국가들이 무너지면서 교황이 있을 때는 서열이 있었죠. 제국이 있고 왕국이 있고 공국이 있고 후국이 있고 백국이 있고 이렇게 상공후백자람에 따라서 있었는데 그런 게 다 무너지고 내가 공작이 군주일지라도 왕국하고 대등하게 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근대화가 열리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종교가 끝나고 종교의 지배가 끝나고 세속주의로 왔는데 유럽은 그게 왔던 거고 그게 전 세계로 퍼지면서 그게 근대화였던 거잖아요. 우리는 이제 뭐 종교라기보다는 뭐 유교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봉건적인 정권을 끊어내고 근대화를 지금까지 했습니다. 근데 이란은 공화정을 한다고 하면서 신정체제로 가서 공화정 위에 신이 있는 체제로 갔습니다. 여기랑 완전히 반대되는 나라가 어디냐? 터키입니다. 터키 띠리끼에. 띠리끼에는 케말 파샤가 하면서 세속주의를 택했잖아요. 우리는 종교국가가 아니다. 종교하고 정치를 분리시키면서 그렇게 된 거는 오스만 투르크가 1차 대전 때 전쟁을 하다 보니까 영국이나 프랑스를 보면서 자기네는 제국인 줄 알았더니 깍소리 나게 깨지는 거예요. 이게 아니는구나. 이 실력이 없으면 안 되는구나. 우리 옛날 동학군이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시 이것만 외우면 안 죽는다고 하면서 우금치 정투에서 가다가 기관총을 쏘는 일본군한테 전멸을 당하지 않습니까?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시 그런데 다 죽지 않습니까? 오스만 투르크도 이제 그걸 깨달은 거죠. 그러면서 자기 목숨을 던져봤던 군인들이 깨달으면서 그 군인들을 중심으로 새롭게 터키를 만들면서 세속주의, 정치에서 종교는 빠져라 하면서 쭉 왔고 그 다음에 가장 근대화가 잘 됐던 영국을 따라갔죠. 그래서 뭐 죽기 전에 외교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울 때는 영국이 하는 대로 따라하라 뭐 그랬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가장 강국인 미국이 나토를 만들 땐 나토에도 가입하면서 이렇게 쭉 왔죠. 근데 그거랑 반대로 갔던 나라가 여기입니다. 근데 또 다른 경우는 군주정을 그대로 유지한 나라들이 있어요. GCC 6개국. 근데 그런 나라들은 국민들을 잘 살게 했단 말이에요. 이게 쉽게 말하면 세종대왕 같은 정책을 친 거죠. 임금이 잘한다고 국민들한테 막 석유번동 갖고 베풀어 주니까 거기는 큰 문제가 없이 오는 거죠. 오히려 그런 나라를 뒤집자고 한 지금 이란이 붕괴되기 일보 직전에 와 있는 겁니다. 요런 거를 아마 CIA가 굉장히 분석을 하면서 이 세속주의하고 신정체제가 대결하도록 지금 굉장히 유도를 하고 있죠. 지금 이란 군이 있고 이란 혁명수비대가 있는데 이란 혁명수비대의 무력은 그렇게 세지 않을 거예요. 옛날 독일 히틀러 나치당에 있던 나치 친위대의 무력이 독일 정규군보다 강하진 않았죠. 근데 파워가 셌죠. 이거는 뭐라고 비유해야 되나? 옛날 보안사 있었죠. 보안사에는 큰 무기가 없어요. 그들이 갖고 있는 무기라고 봐야 권총 정도밖에 없어. 근데 파워는 현무 미사일 갖고 있고 전투기 갖고 있는 부대보다 훨씬 세죠. 그런 식일 겁니다. 근데 지금 죽어나는 건 이란 군인이니까 이란 군대가
아씨 이건 아니다. 우리도 정신 차리자. 신정체제 안 된다고 이란 혁명 수비대하고 붙어주면은 그럼 이란은 무너질 겁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이란 군하고 이란 정부 세력, 세큘러한 세력들이 하게 되면은 야, 핵 필요 없다. 이거 다 죽겠다. 우리 살고 보자. 아생이온후에 뭐 하자. 이렇게 가면 바뀌는 거죠. 자, 그래서 이란 혁명이, 진짜 혁명이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충격과 공포에 의해서. 물론, 그래도 자존심이 있고, 나는 신정체제로 가겠다는 독종들은 남겠죠.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자, 저는 지금 이란 문제는 그런 거고, 자, 지금 이북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 지금 이북에서, 백두혈통이라 그래서 거의 신적인 이미지를 김일성, 김정은, 김정일, 김정은한테 부여했고, 지금은 주해한테 부하하면서 쭉 세습 독재를 이어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이들과 같이 가는 게 북한 군부하고 조선 노동당인데, 북한도 명색이 정부는 있어요. 노동당으로 구성되긴 했지만. 근데 정부는 껍데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정부하고 이 세력의 유착도가 이란보다 더 강하죠. 이걸 어떻게 분리시키느냐. 이 고민을 해야 됩니다, 한국은. 이재명 정권은 절대로 안 해요. 이재명 정권이 대한민국 통일의 반세력입니다. 오히려 북한이 하는 거하고 궤를 맞춰서 뭐 민족 어쩌고 하면서 맞춰나가려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재명 이후에 문제를 풀어가는 걸 해야 되니까 북한의 영도자주의를 깨는 충격과 공포가 뭐냐? 제가 보기에는 한바탕 붙는 겁니다. 오늘 한 세미나를 했는데 남주홍 교수님이라고 경희대에서 강의했고 옛날 국정원 차장도 했던 통일부 장관도 잠깐 했었죠. 그분이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은 대박이다 그랬는데 통일을 이루면 대박이 되겠지만 통일이 되는 과정은 대란이 될 것이다. 대란을 거쳐서 대박이 오지 대박이 바로 오지는 않는다. 네. 이란이란 나라도 핵이 완성이 안 되는데도 저 정도로 난리를 치면서 이제 변할까 말까 하는데 북한이란 나라를 대화로 변한다? 천만의 말씀. 지금 김정은이도 적대적 양국가론 하면서 대화 안 하겠다 그랬잖아요. 대화로는 안 된다는 걸 안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대화를 붙잡고 있는 게 이재명 정권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정권은 우리 민중들이 극복을 하고 그 다음에 북한의 충격과 공포 그거는 그 힘 있는 자들이죠. 영도주의 따라가는 놈들. 거기를 주고 나서 걔네들이 겁을 먹고 그리고 반대로 야, 이 영도주의는 안 된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던 사람들이 용기를 내서 일어날 때 뭐가 올 겁니다. 물론 그거는 뭐 전쟁을 각오해야 되는 불편한 상황이긴 한데 온다면은 중국이 흔들릴 때가 올 겁니다. 지금 중국도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학교를 가다 보니까 이제 많이 깨닫게 되죠. 옛날에 모를 때는 멍청하니까 뭐 신에 따라가지만 알고 나게 되면 저는 뭐 신도 만들어졌다고 저는 보는 사람이니까. 집단 지성이라고 보니까. 그러면 저거 갖고 이용하는 놈들이 있었네. 이렇게 보면 달라지죠. 권력을 마음대로 쓰는 놈한테도 대드는 게 학생운동인데 그러면서 배우게 되면 도전하게 되는 거야. 저는 이 세속이라는 세큘라라는 단어가 오히려 신정보다 더 위대하다. 정치적으로 그렇게 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도 돈 맛을 안 사람, 배움 대학을 간 사람이 늘면서 계속 이 공산당이 다 해먹는 거에 대해서 반발이 나면서 중국도 언젠가 저걸 미국이 갖고 흔들어대면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때 같이 북한을 흔들어야 되는데 지금 반대로 이재명 정권은 뭐 계엄을 핑계로 거꾸로 가고 있죠. 저는 이게 회광반조라고 해가 이렇게 겨울에 서해 바다에 가보면 쭉 바다로 떨어질 때 보면 떨어지기 직전에 굉장히 밝아지죠. 죽기 전에 반짝하는 거 회광반조라고 저는 보는데 북한이 워낙 힘이 없습니다. 뭐 김정은이가 미사일 쏘는 거 참관하고 뭐 쇼를 해도 그게 다 두려움이죠. 이제는 우리도 책임 있는 국가로서 윤석열 대통령이 제대로 방향은 잡았죠. 책임 있는 국가로서 국제 질서 문제에 개입을 해야 되는데 그걸 깨는 가장 큰 집단이 북한이니까 그걸 어떻게 다룰 것이냐, 우리 힘을 어떻게 쓸 것이냐, 이 문제를 진짜 진지하게 논의했으면 합니다. 물론 그 전에 이재명 정권을 걷어내야 됩니다. 이 두 가지 길을 우리 국민들이 해내기를 정말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